안녕하세요. 아이상TV 김관장입니다. 자, 10강에 이어서 11강. 첫째, 가운데, 그리고 막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첫째, 가운데, 그리고 막내 첫 번째 시간, 아이사랑TV 10강, 유튜브에 올라왔으니까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에 안 했던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와 가운데, 그리고 막내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아이들마다 성격의 차이는 왜 생길까요? 다음과 같은 5가지 정도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첫 경험이에요. 첫 번째 아이. 부모님들이 결혼하셔서 가장 빨리 갖는 첫 번째 아이이기 때문에 첫 경험. 처음 만나는 아이는 굉장히 소중하고, 그리고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있고, 첫째가 있으면은 확실히 첫째보다는 조금은 덜 쓰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 차이가 아이들의 성격에 변화를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의 경험으로 전체를 파악한 오류라는 게 뭐냐면, 내 아이, 첫 번째 아이를 잘 이제 육아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아이가 가운데가 생겼을 때, 당연히 첫 번째 했던 모든 육아가 맞다고 생각하시고 똑같이 반복을 하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부분이 다 그러신데 이제 아이들마다 틀리고 사람마다 성격이 틀리잖아요.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한테 하듯이 똑같이 하면 둘째한테 안 될 수도 있고요. 둘째한테 하듯이 똑같이 하면 막내한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장기 육아의 지침 현상이란 뭐냐면 첫째를 낳고 보통 한 3년 또는 길게는 5년 동안 육아를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를 낳게 돼요. 그럼 또다시 3년 또는 5년이에요. 어머님이 아이를 기르는 시간이 뭐 벌써 5년에서 8년 정도 굉장히 긴 시간 육아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반복적인 일상 때문에 지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아이여도 이게 이 사랑을 정확하게 전달을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 시대의 변화라는 게 뭐냐면 처음 아이를 낳았던 시기와 아이가 이제 10살쯤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가 이제 뭐 두세 살 됐겠죠. 이 10년의 간격, 이 10년의 간격은 강산이 변하는 시간입니다. 거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첫째를 처음 낳기 전에 가질 때의 그 시절과 둘째 가운데 친구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시절의 그 시대는 좀 많은 차이가 있어요. 보통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변화 흐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시대가 변했다는 걸. 자, 그 잘못된 추측과 예측이 뭐냐면 첫째가 이랬으니까 둘째도 이런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의 행동을 예측을 합니다. 이래서 이랬다. 첫째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둘째도 이럴 것이고 그러니까 행동이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요거는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답은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모르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아이사랑 1강, 2강, 3강 물어보면 됩니다. 아이들 눈높이에는 항상 비슷하기 때문에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래도 이제 미묘하게 다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맞춰줄 수 있는 게 부모님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째, 맞이. 처음 얻는 아이, 우리 세상 우리 누구보다 소중합니다. 첫째의 특징은요,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첫째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전부 다 아이 말을 들어줍니다. 자, 부모님을 따라 그리고 또 부모님을 따라서 동생의 잔소리를 좀 많이 해요. 때로는 동생들 질투까지 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어른일 거라고 착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아이입니다, 아직은. 다 아이예요. 고등학교 전까지도 다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외동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유는 동생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외동으로 자라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죠. 자, 첫째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책임감. 첫째로서 스스로 할 일을 스스로 책임지는 거. 많이 엄마 아빠들이 도와주다 보니까 약간 책임감이 모자른 첫째들이 많아요. 욕심은 많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해주길 좀 바라죠. 그러니까 잡다한 것들, 뭐 책가방을 챙긴다든지, 뭐 물건을 드는다든지, 뭐 당연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방과후 로봇박스라든지 이런 거 들어주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그냥 들게 하세요. 초등학교 1, 2학년이 충분히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캐리어 같은 거는. 그 대신 너무 무거울 때만 들어주시면 돼요. 자, 믿음과 신뢰. 동생보다는 더욱 믿고 신뢰한다는 내용을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마지들이 동생보다 자기가 먼저 태어났고 한 게 많고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좀 이렇게 믿고 신뢰해 주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어린 동생은 못 믿겠지만 너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됐으니 내가 너에게서 네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믿어줄게. 물론 이제 그 믿음에
정확하게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는 조금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죠? 벌칙을 좀 줘도 됩니다. 그런 거는. 자, 아직은 어린이. 형제가 있더라도 아직은 어린 나이예요. 그래서 그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해주세요. 4학년인데 막 유치원 동생한테 엄마가 하듯이 너 밥 남겼어? 이거 왜 김치 왜 안 먹어? 너 왜 이거 안 했어? 저거 안 했어? 이렇게 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4학년이 해야 될 행동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갔다 와서 기본적으로 씻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내준 이제 일과를 한번 둘러보고 자기가 할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 자기가 개인 행동을 하는 거죠. 이 순서에 맞는 행동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동생들을 가르쳐 줄 때 분명히 자기는 알아요. 7살이 뭐 해야 되는지. 7살이 해야 될 부분을 동생들에게 말해주는 건 오케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엄마 잔소리 하듯이 아빠 잔소리 하듯이 동생한테 빠바바박 얘기하면은 그거는 나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동생의 나이 인식. 이거는 이제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7살, 4살 또는 9살, 6살 뭐 이렇게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10살 전까지 저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 이제 그 기본적인 성장을 마무리를 초등학교 3학년으로 봅니다. 빨리 성장한 친구는 뭐 언어 능력이 됐든 뭐 그 약간의 사고 능력이 됐든 초등학교 1학년에 말을 잘할 수가 있어요. 유치원 7살 때도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을 거기서 더 끌어주지 않고 냅둔다면, 자연 성장으로 냅둔다면 언어가 좀 어눌한 친구들이라든지 생각이 조금, 행동이 조금 느린 친구들하고 초등학교 3학년 선에서는 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말이 빠르고 행동이 빠릿빠릿하고 좀 더 약간의 영재성을 보인다. 그러면은 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상당히 패스트 트랙하게 당겨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저기 뭐야 3학년 정도 되면은 다 똑같이 아이에 맞게끔 자기 나이에 맞게끔 성장을 하니까 조금만 천천히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동생 나이가 몇 살인지를 정확히 인지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9살인 2학년인 친구가 6살인 동생을 질투하고 시기해요. 그리고 자기랑 동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생이어서 봐줘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은 왜 동생이라서 네가 좀 양보해야 되는지, 왜 당연히 네가 강하니까 튼튼하니까 많은 게 많으니까 그럼 동생한테 항상 양보만 하냐? 아니죠. 양보하는 만큼 다른 걸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생한테 잘하면 엄마한테 뭔가 더 얻고 아빠한테 뭔가 더 칭찬을 받고 이런 게 연결고리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동생을 챙기게 됩니다. 동생 챙기고 내가 더 칭찬을 받으면 잘 챙겨주고 칭찬받고, 근데 싸우면은 혼나고, 요게 세트로 가야 돼요. 동생하고 잘 못해주면은 뭔가 불이익이 있고, 근데 동생한테 잘해주고 잘 챙기면은 뭔가 이익이 있고, 요게 세트로 가서 아이들한테 잘못하고 혼날래, 잘하고 칭찬받을래, 요런 기준을 그냥 딱 정해서 얘기해 주세요. 아이가 선택을 무조건 좋은 걸로 하게끔 두 가지만 주세요. 왜냐하면 다양성을 주면 아직까지는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하고 혼날래, 잘하고 칭찬받을래, 어느 걸 선택할래 하면은 잘하고 칭찬받을래요 라는 소리를 당연히 하게끔 계속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생 나이 때도 똑같이 첫째도 이렇게 잘 해줬다는 걸 인지시켜 주시고, 그래서 동생이 아직 어리니까 너가 어릴 때 받았던 걸 해줄 뿐이다. 그리고 지금 너는 동생보다 더 다른 뭔가를 엄마나 아빠가 해주고 있지 않냐라는 거를 잘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잘 이용해서 첫째의 자세, 동생한테 양보하고 배려해주고 또 책임감 있는 모습을 좀 기를 수 있도록 잘 알려주시면 돼요. 요걸 하면은 다른 더 뭔가 첫째만을 위한 다른 특별한 걸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첫째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동생을 챙겨줄 때에는 첫째의 동의를 구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아이스크림 하나 주더라도 첫째한테 물어보고 줘요. 지금 이거 아이스크림 너 아까 먹었으니까 이거는 동생 줘도 될까? 줘도 돼요. 동생은 약하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또 첫째한테 맡기면 상당히 둘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내 동생이라고 챙겨요. 네, 요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딱 2주만 하면 돼요. 2주만. 자, 가운데 첫째 5년, 둘째 3년, 합의 8년. 지치고 지칩니다. 자, 아이 둘 낳으신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육아가 길어집니다. 첫째를 낳고 5년, 둘째를 낳고 뭐 3년 지나면 벌써 8년째 육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특히 우리 어머님들 너무너무 힘드시죠. 8년째 그냥 아이들하고 씨름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가운데의 특징은 이렇게 됩니다. 활발한 듯 보이지만 눈치를 많이 봐요. 왜? 위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표현을 생각보다 못해요. 그냥 웃고 말고 뭐 그냥 뭐 씩하고 뭐 이렇게 장난치는 식으로 얘기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위에서 눌리고 밑에서 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기간 육아에 또 다 막 길어지고 막 8년 막 10년까지 육아가 셋 있으신 분들은 10몇 년까지 육아가 이어지죠. 자, 그러면은 막 아우 둘째가 좀 컸으니까 첫째는 거의 다 컸는데 둘째 좀 말도 좀 들었으면 좋겠고 좀 답답해요. 막 왜 못 알아들을까 해서 막 첫째랑 아 너 큰애는 왜 그런데 둘째는 너 왜 그러니? 막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 금기죠, 금기. 어, 왜냐면 첫째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더 주눅 들어요. 예, 그냥 둘째가 뭐 조금이라도 잘하면 잘할 수 있게끔 속마음 얘기하면 얘기할 수 있게끔 그냥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첫째는 이미 거의 성장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다 큰 친구랑 비교하면은 그거를 못하는 자기를 되게 밑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더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는 다음 같은 내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속마음 말하기, 외형 내성적 성격의 그 속마음 말하기가 여기에 상당히 필요합니다. 항상 부드럽게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꼭 들어줘야 됩니다. 둘째가 뭔가 행동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그걸 타박하기보다는 한 번 혼내는 거를 접으시고 왜 그런지를 꼭 물어보고 끝까지 얘기할 수 있게끔 항상 속마음을 끝까지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동등한 대우. 아이가 조금 잘하면 반드시 첫째랑 동등하게는 일단 처음에 해주세요. 뭐 한 번 물어봤으면 똑같이 물어봐주고 뭐 과자 개수를 5개면 5개 맞춰준다든지 심부름을 형을 한번 시켰으니까 동생을 한번 시키다든지 이거 동생 먼저 시키면 삐집니다. 그래서 형 먼저 하고 형이 모범을 보였으니 너도 당연히 형처럼 저렇게 해줘야 된다. 라는 부분 이렇게 인지시켜서 해주시면은 가운데가 잘 따라오겠죠. 섭섭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가 섭섭할 수 있어요. 왜냐면 첫째는 첫째라서 상당히 많이 챙깁니다. 그 막내는 또 막내라고 많이 챙겨요. 그래서 가운데가 좀 비어요. 첫째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막내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뭐 이렇게 아이가 섭섭해할 포인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섭섭할 때 잘 풀어주셔야 돼요. 속마음을 안 말하게 되는 건 이 섭섭하면서 나옵니다. 좋다 싫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이 친구들은 약간 선택을 회피해요. 왜냐면 형에게 눌리고 동생에게 약간 치이기 때문에 나 이거 갖고 싶어, 나 이거 좋아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좀 잘 안 하고 꺼려하고 그냥 뭐 나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안 됩니다. 확실하게 내가 좋고 싫고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건 상대방에 대한 매너기 때문에 아이가 싫어하는 거를 당연히 어떤 걸 싫어하는지 부모님이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당연히 부모님도 계속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거를 좋다 싫다 표현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말을 안 하는데. 자, 속마음 말하기 섭섭할 수 있는 거랑 좋다 싫다. 자, 똑같은 얘기죠. 목표 설정. 자, 첫째와의 나이 차이 때문에 학업에 대해 항상 나이에 맞는 목표를 정해 주셔야 합니다. 몇 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첫째와 학업 성취의 비교는 절대 금지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첫째는 초등학교 3학년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일 경우에 3학년이 될 동안 3년 동안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운 내용과 지식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1학년 친구보다 많이 알아요. 그래서 아유 형한테 물어봤을 때는 안 답답한 것처럼 착각이 들죠. 그 친구도 1학년 때는 답답했어요. 근데 첫째니까 당연히 얼만큼 걸려서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기준이 첫째한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첫째보다 느리면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빨랐는데 둘째는 느려요 라는 소리를 하시면 안 되고요. 또 반대로 첫째보다 둘째가 훨씬 빨라요 라는 소리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왜? 자식끼리 비교하면 당연히 어린 나이에는 바로 등집니다. 나이 먹고선 비교해도 서로 기분이 안 좋은데 어린 나이는요 그냥 표출해요. 비교를 하자마자 그냥 자존심 상하고 표출하고 말을 잘 못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절대 비교하시는 거는 금물입니다. 자, 가운데는 항상 설명을 다 해주고 피해의식 뭐냐면 나는 항상 첫째한테 밀려 막내한테 치여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항상 좀 약간 보듬어줘야 될 존재예요. 몇 살 더 많은 첫째가 말을 잘 알아듣기 때문에 가운데도 또 잘 알아듣겠거니 하고 이제 막 너 이거 왜 못 알아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왜 행동을 이렇게 하라는데 저렇게 안 했어? 형은 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막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해버리면은 항상 이제 속이 안 좋아요. 속이 쌓여요. 이런 게 안 좋은 계통이. 그래서 둘째는 항상 피해의식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막내. 귀엽죠? 첫째 다 자라고 가운데도 어느 정도 컸고, 아이고 오랜만에 막내 딱 이쁘죠? 어유 막내의 특징입니다. 유전적으로 셋째가 가장 이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최진서댁 셋째 딸 뭐 이런 셋째 딸이 이쁘단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래요. 유전적으로 세 번째 아이가 가장 이제 예쁘게 태어날 확률이 좋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믹스됐을 때 가장 좋은 결과치가 나온답니다. 아, 그리고 막내들의 애교가 많습니다. 작은 것에 집중하고 왠지 모르게 정신산만하니도 활발해요. 뭐래도 이뻐 보입니다. 이게 막내 매직이죠. 자, 그리고 투정을 많이 부리고 끈기가 없고 쉽게 포기하고 남 탓을 많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뭘 해도 예쁘단 소리를 들으니까요. 끈기를 부릴 필요가 없고 끝까지 달려들어서 성공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엄마 하면 다 해주시니까 뭐 투정 부리면 다 해주기 때문에 뭐가 안 될 경우에는 제가 먼저 그랬어요부터 시작해서 남 탓을 상당히 많이 하죠. 그래서 막내는 오히려 반대로 첫째처럼 조금 키워주셔야 돼요. 책임감. 반드시 첫째 이상의 책임감 심어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시면은 20살 넘어서 마마보이가 되는 원리가 이렇게 갑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아이가 하면서 이걸 받아주시면은 4학년 때 안 그럴 것 같아요. 4학년 때도 나옵니다. 6학년 때요? 당연히 나오죠. 중학교 때요? 거기서부터는 안 하죠. 그 대신 그 이 반항하는 표현으로 많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병이라는 게 생긴다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 안 받아주시고 반드시 이제 책임감을 심어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죠. 막내가 확실하게 책임감 있게 맺고 끊는 걸 보여주면은 위에 친구들이 자극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아니 저 제일 어린 게 나도 못하는 걸 딱딱딱 요렇게 되면은 아주 좋은 자극제와 선의의 경쟁 체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정확한 성격 진단이 필요합니다. 막내가 더 예뻐 보이는 이유는 아이를 성장시킨 경험치가 풍부해서 대처가 워낙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째 때 대처랑 둘째 때 대처랑 막내의 대처는 완전 차이가 납니다. 막내 대처는 그냥 뭐 아유 그럴 수 있죠. 뭐 거의 이 수준이에요. 뭐 초등학교 때 뭐 친구랑 말하다가 뭐 툭탁툭탁 했어요. 그러면은 첫째 때는 이제 막 학폭위를 열어야 되는지 뭐 이게 정말 폭력인지 아닌지 어떻게 어머니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지 학교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당황해서 알지도 못하시는데 이게 세 번째 아이 정도 키우시잖아요. 그럼 이제 학교에서 그냥 1학년끼리 툭탁툭탁 하고 왔다. 근데 뭐 별 상처 없다. 그리고 그 친구랑 화해했다고 하면은 뭐 싸우면서 클 수도 있는 거죠 라고 바로 차이가 나버립니다. 나이가 많이 드시는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또 이게 또 귀여워요, 또. 그리고 이제 첫째랑 나이 차이보다 막내랑 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더 예뻐 보여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신기하죠. 자, 그래서 경험치에서 오는 것과 부모님의 나이 차이에서 오는 것이 크게 작용을 해서, 아이가 현재 정확하게 어떤 성향이고, 어떠한 그 좋고 싫고 나쁘고를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분석을 하고 객관적으로 측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애교는 적당히, 애교를 받아주시다 보면 아이가 습관성 애교를 갖게 됩니다. TV에서 나오는 뭐 사랑과 전쟁 어머님들 보시는 거 가끔 보시면은 그 마마보이에 무슨 뭐 해가지고 막 나이 먹어서도 엄마 나 이거 밥 해줘 막 이런 거 하죠. 예, 요게 그냥 이대로 큰 거예요, 막내가. 뭐 어릴 때는 아이스크림 사줘랑 이거 엄마 나 차 사줘 이거랑 뭐 별 차이가 없죠. 애교는 받아주시면 받아주실수록 아이한테 해줘야 될 부분이 상당히 커져요. 그렇다고 뭐 사랑을 안 해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애교로 때우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숙제를 안 했어. 또는 친구를 때리고 잘못을 했어. 이때 애교를 부리면 이건 아니죠. 이건 단호하게. 이거는 애교 부려서 될 일이 아니야. 그럼 또 울 수도 있어요. 그럼 울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끝나? 그 친구한테 가서 네가 잘못한 걸 얘기하고 사과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하고 와. 그럼 내가 용서를 해줄게. 이렇게 단호하게 적당히 애교는 끊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끈기 형성. 모든 일 끝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책임감이라는 거는요, 반드시 자기가 이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거고요. 끈기는 뭐냐면 그 일을 하면서 포기를 하지 않도록 집에서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지럽힌 장난감을 전부 다 혼자서 치운다. 책임감. 나 치운다고 했어. 엄마 나 치울게요. 하고선 치우다 보면 힘들어요. 그만할게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것만 해도 대단한데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엄마가 요거는 치워줄게. 너 여기만 좀 더 치우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 해서 완벽하게 모든 일이 끝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때문에 금지.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아닌데 항상 중요한데 그 새 아이에게, 새 아이라고 하면 그러네요. 아이를 키우는 모든 형제에게, 모든 아이들에게 중요합니다.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핑계를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세상 남 탓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냥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저 친구 때문이고 이것 때문이고 엄마가 늦게 왔기 때문이고 아빠가 빨리 왔기 때문이고 무조건 핑계를 대요. 이 때문에, 이 핑계는 애교랑 다르게 받아주셔선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사실이 있는 그대로 내가 하기 싫었어. 나는 장난치고 싶었어. 난 저 친구를 때리고 싶었어. 차라리 이 소리를 듣는 게 낫지. 저 친구가 나한테 먼저 며칠 전에 장난을 쳤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친구를 때렸어 라는 거는 핑계죠. 이거 받아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는 금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 친구 왜 때렸어? 그러면은 때리고 싶었어. 그러면 그래, 사실대로 말한 건 너무 잘했어. 하지만 저 친구를 때리는 행동은 잘못한 거니까 다음부터는 절대로 건들지 마렴. 너 건들면은 싫잖아.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막내한테는 찝어서 딱딱딱딱 얘기를 해주셔야 아이가 책임감 있고 어리광 없이 올바른 한 명의 그 맞이 느낌 또는 둘째 느낌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막내로 끝까지 키우시면은 20살이 넘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세요. 이거는 뭐 다 그 집안에 막내분들이 있어 보셔서 알겠지만 친구분들도 다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이 막내 성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조금 나중에 좀 불리해지겠죠. 그래서 미리 어릴 때 10살 전에 요거를 딱 집에서 어머님 아버님이 잡고서 가르쳐 주시면은 훌륭하게 막내 탈출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항상 1학년 막내들한테는 꼬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꼬마 친구들 일로 와보세요. 다 나는 집에서 내가 누나가 있다, 형이 있다, 막내다 손. 자, 1학년 1학기 중간이 됐습니다. 5월, 6월이면 중간이죠. 이제 한 학기가 끝났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치원생이 아닙니다. 너네 유치원생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러면 가기 싫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손을 들어서 막내 탈출! 하고 이제 막내 탈출이라고 구호를 붙이고 그래서 뭐냐면 엄마한테 애교 부리기보다는 인사하기. 아빠한테 칭얼대기보다는 아빠 이거 하고 놀아주세요라고 정확히 말하기. 그 다음 밥 먹을 때는 반찬 투정하기보다는 먹기 싫은 거를 왜 먹기 싫은지 정확히 얘기해주기. 이런 거를 일일이 다 하나씩 집어넣어서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한 달이래네.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요. 2학년 딱 되면 틀려져요. 예. 그래갖고 2학년 되는 순간에 아직도 1학년 때처럼 엄마한테 떼쓰고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이거 해줘 이거 막 엄마한테 떼쓰고 막 팔 붙잡고 매달리고 합니까? 그러면 이제 웃으면서 아유 안 합니다 뭐 안 하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변한 거죠. 그만큼 튼튼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때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이걸 안 하시면은 6학년이 돼도 찡얼찡얼 되죠. 어떻게 찡얼대냐? 자전거 사줘, 컴퓨터 사줘, 사준다며 왜 안 사줘? 이런 식으로 꿍얼꿍얼 찡얼찡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집까지 나와요. 차하고 집까지 나와요. 나중에 어른이 됐을 경우에는요. 이제 뭐 그런 뭐 번외편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첫째 가운데 막내는 요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요거 다시 보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 돼요. 글을 적어놨기 때문에. 자, 너무 강하게 첫째처럼 키울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왜? 형들이 있잖아요. 누나들이 있잖아요. 언니들이 있잖아요. 오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막내 탈출만 나오면 돼요. 자, 어느 정도 막내지만 좀 의젓하게 키우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너무 막내처럼 키우면 평생 막내처럼 구는 성격이 띠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는 막내지만 막내 탈출을 한 상태로 그렇게 성장을 시켜주시는 게 좋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중에 중요한 내용, 그것 외고 이외에 중요한 내용. 자, 아이들은 아이들입니다. 요거는 중학생까지 다 포함돼요. 중학생도 아직은 아이들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소아과가 만 13세까지거든요. 그럼 생일이 느린 친구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소아과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인까지는 거의 그냥 아이라고 봐요. 아직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대화하려고 그러고
혼내기보다는 틀린 거를 안 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예를 들어 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 3학년쯤 되면은 이제 알 건 알라이잖아. 자, 너 행동을 다시 돌아봐 라고 몇 마디 던지면 이미 성장을 다 이렇게 잘 한 친구들은 아이고 그렇죠, 제가 잘못한 거 맞죠 하고 그냥 스스럼 없이 얘기합니다. 자, 나이에 맞는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한다. 요거 좀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36개월부터 얘기 드릴게요. 3살이라고 하는 만 3살이죠. 이때 4살 때 어린이집을 처음 갈 거예요. 자, 36개월, 6개월마다 차이가 납니다. 4살이라고 할게요. 4살 1학기, 4살 2학기, 5세 1학기, 5세 2학기, 6세 1학기, 6세 2학기, 7세 1학기, 7세 2학기. 이 유치원 시절의 한 학기는요, 초등학교에 1년하고 맞먹어요. 그렇게 그 신체적 성장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을 5세 1학기부터 나누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이에요. 유치원 시절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 그러니까 총 12학년으로 나누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아이들의 지식 수준 때문에 그 지식 성장률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한 번씩 그 성장 진단을 해주셔야 돼요. 어디까지 아이가 이해를 하는지, 이해도가 증가됐는지, 얼만큼 언어 능력이 향상됐는지 3월, 6월, 9월, 12월 1학년은 이렇게 3개월마다 해주셔야 되고요. 2학년 때부터는 이제 반기별로 하시면 한 학기별로 하시면 돼요. 3학년까지. 그래서 3학년까지가 지나면 4학년은 그냥 뭐 1년에 한 번, 5학년 1년에 한 번, 6학년 1년에 한 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시기 5세 1, 2, 3, 5세 1, 2, 3이 아니네요. 5세 1학기, 2학기, 6세 1학기, 2학기, 7세 1학기, 2학기하고 1학년 3, 6, 9, 12, 2학년 6월, 12월 그리고 3학년 6월, 12월까지 요 기간에 진단을 해야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을 해가는지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요 진단은 뭐 어렵게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기존에 그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배운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은 그냥 편합니다. 뭐 1학년 3월 달엔 당연히 1학년 전체적인 교과서를 이해 못할 거고요. 근데 1학년 6월 달이 되니까 1학년 교과서에 어느 정도를 이해를 해. 근데 1학년 9월 달이 되니까 1학년 건 다 떼겠어. 그러면 12월은 3개월 기다리지 마시고 2학년 걸 나가시면 돼요. 굉장히 뭐 간단한 겁니다. 뭐 교과서 이제는 뭐 손쉽게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미리 한 번씩만 봐주시면 되는 내용이고, 우리 부모님들 전부 다 이제 대학 나오시고 다들 현명하신 부모님들이신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요 정도 공부 한번 교과서 미리 보시는 거는 어렵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들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조금 시간 관계상 또는 다른 업무 관계상 그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셔서 이렇게 학원이라든지 기타 교육기관에 좀 아이들을 맡기신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요 같이 그냥 뭐 교과서 한 번씩만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거 오래 안 걸리니까 뭐 한 1시간이면 읽어요. 초등학교 교과서는. 한번 쭉 본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미리 3월, 6월, 9월, 12월에 맞춰서 한 번씩 테스트 해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단이 되죠. 아이들의 수준이 어떤지. 그리고 키 성장, 신체 성장, 그 몸무게 성장은 그냥 변화 진단표로 하나 쭉 이렇게 계속 측정해 나가면서 나가시면은 신체적 기능과 정신적, 두뇌적 기능에 대해서 성장 어느 정도 됐는지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연결시키면 쭉 성장 곡선이 나와요. 이렇게 키 몸무게 되고 공부하고 두뇌 되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이제 유치원에서는 신체적 성장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그 정신적인 언어적 성장이 빨리 일어나죠. 유치원에서는. 그리고 1학년부터는 그 이해력이 많이 증가됩니다. 갑자기 이제 증가가 돼요. 그래서 1학년 친구들일 때 막 그 어머니들, 아버니들 좋아하는 뿌잉뿌잉 막 이런 거 아이들이 하면 귀엽잖아요. 요거 1학년 때는 해요. 근데 이제 3학년이 넘어가면은 하고 안 하려고 그럽니다. 들을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과 대화하고 성향 파악하고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좀 알아봤습니다. 그럼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하는 방법은 좀 그게 무조건 막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둘째, 그리고 첫째, 가운데, 그리고 그 막내는 여기 내용이 특징들이라서 좀 길어요.
그래서 제 준비를 하느냐고 원래는 다 10분, 15분에 맞추려고 했는데 요거 두 편만 꼭 30분이 되네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상TV 김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